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1시간만 땡겼거든요. 그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원장님들이 조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그 평가지표 29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목소리 어떠신지요? 괜찮으신지요? 잘 나오시나요? 혹시 목소리 좀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은 한번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신지요? 한번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이 오기까지 이게 전달되기까지 한 5초 정도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지난번보다 소리가 아마 나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이크 새로 사고 나름대로 좀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평가지표 29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29번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급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급여 계획을 제공을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그리고 이게 계획인데 개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문구들여서 뭐 그룹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별화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자 어르신들마다 욕구 사정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평가는 욕구 사정이죠. 그걸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비해감은 나오겠지만 법적으로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세워진 그 급여 계획을 세우고 급여 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요거를 이제 보는 것들이죠. 오늘 볼 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욕구 사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욕구 사정에다가 기초평가 우리가 해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르신한테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지 요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욕구 사정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도 지금 잘 나와 있지만 욕구 사정하고 그 다음에 낙상, 욕창, 그 다음에 인지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기초 그 평가 플러스 욕구 사정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르신들이 14일 이내 하지만 1년이 지났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그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뭐가 하나도 바뀌면 바뀌실 거예요. 와상이라서 우리는 매일 똑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와상도 어르신들 상태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급여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기초평가는 14일 이내 하지만 이 급여 제공 계획은 30일 이내에 우리가 하도록 돼 있죠. 거기서 핵심은 수급자가 누구고 언제 했고 작성자는 누군지, 그 다음에 급여 제공에 대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급여 제공에 대한 내용과 횟수 또는 시간,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그래서 횟수나 시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되 원장님들이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거대로 하되 우리가 이 어르신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밑에 항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해서 작성해가지고 공단에 접속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급여 제공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케어프 쓰시는 분들은 케어프 자체에서 급여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건강보험 사이트에 연결해서 연동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끝나는데, 문제는 거기서 총평은 다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케어프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그쪽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부인이 이걸 작성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요? 네, 해당 기관의 직원이 반드시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급여 제공을 어떻게 해서 반영하느냐, 아까 여기 보면은 종합적인 욕구 사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욕구 사정 외에도 그 다음에 낙상, 욕창, 그 다음에 인지는 KMMS인 거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급여 계획을 작성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계획을 세운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르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을 누가 동의해야 돼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누가요? 예, 보호자가 그거를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다 제출할 때도 거기 보면은 서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출력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확인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한테 이 둘 중에 한 분이겠죠. 또는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확인 서명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계획만 세웠어. 그거는 안 돼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수급자한테 반드시 설명을 해드리고 확인 서명을 받는 경우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혼자 사시거나 독거 어르신이거나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거고요. 확인이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르신 가족이 먼데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은 판단 능력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편을 발송한 다음에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를 하고 대신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유선을 통해서 이분한테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케어포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보내면 거기서 본인들이 사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전송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럼 바로 우리 그 급여 제공 계획서에 사인이 딱 그쪽에 이제 새겨지잖아요.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호자가 없고 또 와상 상태고 인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서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수급자들은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르신한테 지장 찍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설명해드리고 듣던 못 듣던 일단 설명은 해드려요. 설명해드리고 어르신께서 우리가 어르신 요렇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르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어르신이 뭐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거 찍어주시는데 지장을 반드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즉 우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왜 지문 인식할 때 인감 뺄 때 왜 오른쪽 그 손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무인을 찍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대신해서 그분을 대필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입소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30일 이내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평가 플러스 욕구사정이나 물리치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완료가 돼야 돼요. 14일 안에 이 기초평가 욕구사정은 공일 포함해서 무조건 쉬는 날 상관없이 무조건 14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수급자에 따라서 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과연 급여 계획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서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자료를 갖고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 그 다음에 간호일지, 우리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있으니까 그분의 자료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을 때 그 일지를 보고 이 어르신이 급여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죠. 이때 우리가 조금 하나 체크 포인트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급여 계획 수립은 욕구사정, 기초평가 요거를 다 한 다음에 반영해서 개별 급여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6월 10일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갱신수급자나 신규수급자는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왜 청구하는 포털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어르신들 반드시 30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하셔야 됩니다. 통보 안 하면 통보 안 했다고 문자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는 잊지 말고 통보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일 못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집도 서류를 보다 보면은 한 번 미루면 끊임없이 이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평가랑 욕구사정 같은 경우 들어오신 지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안에 무조건 하도록 복지사 선생님한테 제가 달달달 볶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셨냐고 잠깐 물어보고 근데 제가 뭐 아주 나쁘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선생님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달 볶는다는 얘기예요. 자, 공단 제출은 수급자가 갱신할 때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한 후에 보호자나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제출하면 출력할 수 있잖아요. 거기 사인란이 비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을 받도록 돼 있죠. 우리 이제 협회에 계신 분 중에 케어포 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전산으로 문자를 보내면 거기서 사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우린 그거 출력해놔도 두 서류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보시면은 급여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요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르신이 기저귀 안 하다가 기저귀를 한다든지, 또 걷다가 걷지 못해서 흔히 말하면은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 제공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변경을 하고 그 변경에 대한 것들을 사유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 사유 하는 것들 서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능 상태가 변화됐다든지, 아니면 수급자의 욕구가 변화됐다든지, 보호자의 욕구가 변화됐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요거를 보시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연결돼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연결돼 있죠? 우리가 기능 상태 변화는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수급자와 상담을 해서, 내지는 보호자와 상담을 해서 상담한 거를 전체 어르신 중에서 한 번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요 급여 계획에 대한 것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서 한 번 변동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자연스럽게 뭐 흐름만 따라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급자 욕구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이 식사하는데 이제 뭐 이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조금 이렇게 다진 식으로 드려야 된다든지, 그것도 다 욕구 변화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들 욕구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맨날 앉아 계시는데 조금 서서 이렇게 좀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요? 프로그램 계획서라든지 뭐 신체 활동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반영을 해 놓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케어포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급여 제공 계획 반영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조금 편하죠.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보호자 확인 서명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요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Q&A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관련 Q&A 보시면 서명은 인쇄 위에 성명을 쓰고 사인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좀 웃기죠. 성명을 써서 서명하는 게 더 정확한 건,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세 글자를 쓰는 거나 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름 쓰고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김 씨면 김 동그라미,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행정문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돼서 예를 들어 김땡땡 보호자 이름 썼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똑같이 또박또박 세 자를 딱 쓰시는 게 그게 서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 나와 있죠. 사인. 우리나라는 사인 제도가 아니거든요. 외국은 자기네 사인회초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도장을 찍거나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사인은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뭐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법상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요 내용 똑같죠? 요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평가 요번에 돌아오는 내년도에 처음 받으시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 무조건 한 번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상태 변화나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나중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그게 또 빠져요.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질문하신 거 답변을 좀 할게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대해서, 급여 제공 평가 결과는 지부장님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거 해가지고 6월 말에 한 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급여 제공에 대한 평가, 특히 이제 케어포 있으면은 다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몇 번을 하고 서비스 제공이 몇 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요번에 어떻게 했다, 어떤 것들을 했다, 이렇게 총평을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반에 대한 평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어르신한테 조금 이거를 좀 더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반드시 써서 다음 거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반영할 때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 제공 계획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사유를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어디에다가 기록하냐고요? 사유 기록하는 거는 그 양식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케어포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변경에 대한 거는 우리 급여 제공 계획 세울 때 그쪽에 보시면은 제사정이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밑에다가 총평에다가 아니면 거기다가 다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기준은 매년, 근데 입소일 날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처럼 어르신이 6월에 오든 12월에 오든 그 해로 끝나요. 그리고 1월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원장님이 정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서명 카톡으로 동의한다는 내용, 그거 아까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한다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날짜고 시간 나오게끔 화면 캡처하셔서 가지고 계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아까 돼 있었잖아요. 어디에 돼 있었냐면 보시면은 앞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우편 발송을 하고 보호자가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받으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경기북부 대레사의 집 한원장님이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다른 거 있으시면은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예. 없으면은 제가 그 보너스 팁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노인인권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산재라고 하지만 원장님들한테 반드시 알려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노인인권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뭔가 하면은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 보시면은 6조 4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11조 2,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1조에 3번이 시행규칙 1조에 3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권교육 운영하고 교육기관 지정하는 고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무조건 이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가장교육기관은 원래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법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장교육기관도 반드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적인 근거가 뭔가 이제 물어보셨는데 오늘도 300명 톡에서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빠졌네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정해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받으셔야 되고, 하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디서 받으셔야 되냐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세 군데 기관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수료증도 세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법률적인 근거가 뭔가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실태조사하고 보시면 제가 법을 잘못 가져왔네요. 예, 요 법은 아닌데 제가 요 법을 잘못 가져왔는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법을 한번 좀 찾아본 다음에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이쪽 화면에다가 제가 뿌려드릴게요. 노인인권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익위원회 거기서 딱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잘 안 나오네요. 우리 법에 보게 되면은 딱 세 기관만 법적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 기관이 뭐냐면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기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시면은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만 볼게요. 꼭 받아야 하는 기관이 3군데 다시 한번 작성 부탁드린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복지 개발원 아니에요. 이거와 이름 똑같은 사설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보건복지 인력개발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하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3군데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데는 이 3군데서 다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사이버를 할 수 있는 거는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의 사이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이버란 거는 6시간이고, 그 다음에 집체교육, 방문해서 같이 모여서 한 거는 4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거 생활시설편을, 예, 맞아요. 생활시설편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노인 생활시설편을 꼭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수료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자료가 이거 X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저쪽에서 가져올 때 조금 잘못 가져가지고 1호에 3을 가져야 되는데 1호에 지금 제가 2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1에 2를 한번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린다고 막 땅 했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노인 복지법 3호 이거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3호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2호를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수했는데 3위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한 군데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입니다. 이렇게 3군데에 딱 돼 있거든요. 요거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거를 허락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그쪽 정해진 기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절대로 받으셔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되니까 원장님들이 요 3군데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렇게 딱 3군데에서만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까 강정수 원장님이 얘기한 거는 교육받지 못한 원장님들은 노인인권단체로 교육받으면 안 될까요? 노인인권교육 단체로 우리가 한번 받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안 해줘요. 그래서 시군구하고만 연결됐을 때 해주지 우리 개인적인 협회나 이런 데하고는 연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원장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까 스피커 소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은 조금 올리시거나 컴퓨터에서 소리 이렇게 좀 올리시면은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권교육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예, 지부장님 오늘 49분 지금 제가 보기에 49분 지금 하셨고요. 다들 바쁜 시간인데 하셔서 그렇게 하셨네요. 예, 인권교육 새로 오셔도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잠깐 있더라도 받도록 유도하셔야 되고, 일정 기간 또 근무 안 하셨으면 나중에 그거는 또 참고해서 시군구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공단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군구에 보고할 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거 안 받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3달 정도 되면은 무조건 받으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달 동안 저희가 시용기간을 두잖아요. 그죠? 시용기간 이후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뭔지 말씀드리고 이거 가입해가지고 하시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다 틀렸습니다. 이거 준비하다가
소장님 시간제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법에 되면은 모든 종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막 이거를 소리 때문에 지난번에 너무 제가 듣다가 소리에 제가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듣기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에 좀 민감해서 마이크 또 사오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막 프로그램도 사고 하니까 하여튼 100만 원대가 막 들어버렸어요.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리도 그렇고 좀 원장님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고생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여튼 소리가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또 우리가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